피복 아크 용접봉. 아크 용접에서 용접봉은 용가제 또는 전극봉이라고도 하는데, 용접할 모재 사이에 틈새를 메워주며 용접부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소재입니다. 아크 용접봉에는 비피복 용접봉과 피복 용접봉이 있는데, 비피복 용접봉은 주로 자동이나 반자동 용접에 쓰이고, 피복 아크 용접봉은 수동 아크 용접에 사용됩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은 금속 심선의 표면에 피복제를 발라 건조시킨 것으로, 용접봉 한쪽 끝은 홀더에 물려 전류를 통할 수 있도록 20mm 정도를 피복하지 않고, 다른 쪽 끝은 아크 발생을 용이하도록 약 3mm 이하 피복하지 않습니다. 심선의 지름은 1에서 10mm까지 있고, 용접봉의 길이는 350에서 900mm까지 있습니다. 심선은 모재와 동일한 재질을 쓰고 황, 인 등의 불순물이 적어야 하며, 용접 금속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탄소 림드강이 사용됩니다. 네,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접봉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피복 용접봉을 쓰게 됩니다. 피복 용접봉 3.2파이짜리를 주로 쓸 겁니다.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은 표면에 여러 가지의 성분을 배합한 피복제가 피복되어 있는데, 피복제의 주된 작용은 아크를 안정시키고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로 대기 중으로부터 산화, 질화 등의 해를 방지하여 용착 금속을 보호하며, 용융 금속의 용적을 미세화하여 용착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급냉을 방지하고, 용착 금속의 탈산 정련 작용을 하며 용융점이 낮은 적당한 점성의 가벼운 슬래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용착 금속의 합금 원소를 첨가하고 슬래그 제거를 쉽게 하고 파형이 고운 비드를 만들며 전기 절연 작용을 합니다. 자, 피복제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복제 역할에 대해서. 피복제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분말을 적당히 배합하고 고착제를 사용하여 심선의 표면에 도포한 것으로, 그 조성은 대단히 복잡하고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피복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성분은 아크 안정제, 가스 발생제, 슬래그 생성제, 탈산제, 고착제, 합금제 등이 있습니다. 아크 안정제로는 산화 티탄, 규산 나트륨, 석회석, 규산 칼륨 등이 있으며, 이온화하기 쉬운 물질이 좋으며 제점호 전압을 낮추어 아크를 안정시킵니다. 가스 발생제로는 녹말, 톱밥, 석회석, 탄산바륨, 셀룰로스 등이 있으며, 용융 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중성 또는 환원성 가스를 발생하여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차단하여 용융 금속의 산화, 질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슬래그 생성제로는 산화철, 일미나이트, 산화티탄, 이산화 망간 등이 있으며, 용융점이 낮은 가벼운 슬래그를 만들어 용융 금속의 표면을 덮어서 산화나 질화를 방지하고 용착 금속의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자, 다음. 탈산제로는 규소철, 망간철, 티탄철, 알루미늄 등이 있으며, 용융 금속 중에 산화물을 제거하고 탈산 정련 작용을 합니다. 고착제로는 규산 나트륨, 규산 칼륨, 악교, 소맥분 등이 있으며 심선의 피복제를 고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합금제로는 망간, 실리콘,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이 있으며 용접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복제에 첨가하는 것입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ESD 700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 용접봉의 기호는 2는 전기 용접봉, 43은 용착 금속의 최저 인장 강도, XX는 피복제의 계통을 나타냅니다. 용접봉의 표시 기호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 방법이 약간씩 다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미국의 경우는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접봉 심선 지름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mm이며 용접봉 길이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mm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영광용 피부 아크 용접봉이 되겠고, 요 구격은 용접봉에 이렇게 이 모델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규격에 대해서 용접봉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한번 같이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등교하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용접봉 요거를 실습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에 관해서는 KSD 7704에 규정하고 있으며 피복제의 종류, 사용 전류, 용접 자세에 따라 표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미 나이트계, 라임 티타니아계, 고셀룰로스계, 고산화 티탄계, 저수소계 용접봉은 전 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철분 산화 티탄계, 철분 저수소계, 철분 산화철계 용접봉은 아래 보기 및 수평 필렛 용접에만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딴짓을 하면은 나중에 논술 평가할 때 무지하게 후회할 겁니다. 지금 잘 듣고 잘 필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논술 평가하거나 용접 실습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집중 안 하고 딴짓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등교해서 용접 실습을 할 때 잘 못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잘 영상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미나이트계 용접봉 24301은 일미나이트 30% 이상 포함한 용접봉으로 작업성과 용접성이 우수하여 조선, 철도, 차량, 일반 구조물, 압력 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임 티타니아계 용접봉 24303은 산화 티탄 30% 이상과 석회석을 함유한 용접봉으로 다른 용접봉에 비하여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용접 비드는 평면적이며 슬래그 유동성이 풍부하고 용접 시 슬래그의 제거가 양호한 편입니다. 용접 비드 외관이 곱고 작업성이 양호하여 전자세 용접에 사용됩니다. 용입이 약간 적은 관계로 박판 용접, 선박 내부 구조물, 기계, 차량, 일반 구조물 등에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언젠가 한번 들어봤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셀룰로스계 용접봉 24311은 가스실드계의 대표적인 용접봉으로 셀룰로스 20에서 30%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복제의 두께가 얇고 슬래그가 적으므로 좁은 홈의 용접이나 수직 용접 및 위보기 용접에서 우수한 작업성을 나타냅니다. 비드 파형이 거칠고 스패터가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고화 티탄계 용접봉 24313은 피복제 중에 산화 티탄을 35% 정도 포함한 용접봉으로 슬래그 생성계이며 경구조물 용접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크가 안정되고 스펙터가 적으며 슬래그의 박리성이 좋아 비드 표면이 고우며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기계적 성질이 다른 용접봉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고온 균열을 일으키기 쉬운 결점이 있습니다. 저수소계 용접봉 24316은 피복제 중에 석회석이나 형석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용착 금속 중에 수소 함유량이 다른 용접봉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적고 강력한 탈산 작용으로 인하여 산소량도 적으므로 용착 금속의 강인성이 풍부하고 기계적 성질, 내균열성이 우수합니다. 용접성은 다른 연강 용접봉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중요 부재의 용접, 고압 용기, 고장력강, 고탄소강의 용접에 적합하며 피복제는 습기를 흡습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300에서 350도 정도로
1시간에서 2시간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철분화 티탄계 용접봉 24324는 고산화 티탄계 용접봉에 피복제에 철분을 첨가한 것으로 작업성이 좋고 스펙터가 적으나 용입이 얕습니다. 아래 보기 자세와 수평 필렛 자세의 전용 용접봉이며 보통 저탄소강의 용접에 사용되지만 저합금강이나 중고탄소강의 용접에도 사용됩니다. 철분 저수소계 용접봉 24326은 저수소계 용접봉에 피복제에 30에서 50%의 철분을 첨가한 것으로 용착 속도가 크고 작업 능률이 좋습니다. 슬래그의 박리성이 저수소계보다 좋으며 아래 보기, 수평 필렛 용접 자세에서만 사용됩니다. 철분 산화철계 용접봉 24327은 산화철에 철분을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스펙터가 적으며 용입이 철분 산화 티탄계보다 깊습니다. 비드 표면이 곱고 슬래그의 박리성이 좋아 접촉 용접을 할 수 있으며 아래 보기, 수평 필렛 자세 용접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수계 용접봉 24340은 피복제의 계통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용 특성이나 용접 결과가 특수한 것으로 용접 자세는 제조회사가 권장하는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나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 망간, 크롬, 니켈, 규소 등의 재료를 첨가한 저합금강이며 사용 목적은 무게 경감, 재료 절약, 내식성 향상 등입니다. KSD 7006에 인장 강도 50, 53, 58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강에 비해 고장력강의 장점은 판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고 재료의 취급이 간단하며 가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제작 시 무게를 경감시킬 수 있어 기초 공사가 가능하고 소요 강제의 중량을 상당히 경감시킵니다. 최근에 구조물의 대형화에 따라 강도가 높고 용접성이 우수한 강제, 즉 고장력강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장력강 용접봉은 내충격성,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선박, 차량, 항공기, 압력 용기 등에 사용되는데요. 표는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용접 전문가는 아니고 필레 용접을 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을 들어봤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용접봉은 용접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적당한 용접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접 구조물이 요구하는 품질, 사용할 용접기, 용접 장소와 용접 자세, 모재의 성질, 이음 현상, 용접부의 성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맞은 용접봉을 선택하려면 용접봉의 내균열성, 아크의 안정성, 스패터링, 슬래그의 성질 및 용접봉의 작업성 등을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피복 아크 용접봉은 사용하기 전에 편심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의 편심률은 3% 이내여야 합니다. 용접봉의 습기는 기공이나 균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용 전에 충분히 건조해야 하는데 보통 용접봉은 70에서 100도로 30분에서 60분, 저수소계 용접봉은 300에서 350도로 1시간에서 2시간 건조 후 사용합니다. 자, 요게 우리 학교에 있어요. 용접실에. 요 안에 용접봉을 넣어서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건조시킬 때 쓸 수 있습니다.